안녕하세요. 최강FC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올해 정시전형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인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개의 대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맞춰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요거는 뭐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2개로 좀 잘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제 상명대, 명지대, 가톨릭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네. 5개를. 그리고 다음 주에 경기대, 한성대, 덕성여대, 가천대, 삼육대 해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여기는 기존처럼 이제 가나다군의 이제 각 학교들의 입결을 비교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어요. 보다시피 반영 과목이나 반영 영역에서 좀 차이점들이 있죠. 어떤 학교들은 국수 영탐을 뭐 반영 비율에 맞춰서 내는 학교도 있고, 서울여대처럼 3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뭐 덕성여대나 가천여대,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과 상관없이 점수가 잘 나온 것부터 반영 비율의 100점을 높게 주겠다. 뭐 이런 학교도 있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 틀리네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좀 비교할 수가 없어서 각 학교별로 한번 살펴보자. 우선 상명대입니다. 이제 상명대는 나군하고 다군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군은 예체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전부 나군의 거의 일괄 모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인문계열은 국어가 35, 수학이 25% 반영. 자연계열은 반대로 국어가 25, 수학이 35% 반영입니다. 네. 영어하고 탐구는 반영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어를 잘 봤다고 하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수학을 잘 봤다고 하면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 교차도 가능하고요. 거꾸로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도 교차는 가능합니다. 수학이나 탐구에 대한 필수 선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명대 나군 인문계열부터 보면은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던 게 바로 국어교육과. 야,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84점. 네.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국수탐 70%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위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 다만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면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00분위로 지원이 가능한 거지 꼭 이 100분위가 됐다고 해서 합격이 무조건이다?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일단 국어 교육과 기준에서 84면은 꽤 높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88%부터 77%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89%까지가 2등급이니까 요 간격 안에 지금 84예요. 그러면 이제 3등급 계산을 해도 3등급 초반 정도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불구하고 탐구가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온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와 반면에 저 밑에 있는 과는 상당히 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제 국가안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에 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일종의 군사학과? 네. 뭐 이런 계통의 요걸 배제하면은, 의료학 전공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문계열 이제 컷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76.67.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8% 정도 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8%면 거의 한 등급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76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4등급 컷이란 말이에요. 숫자로는 이제 4등급 거의 극초라고 보죠. 그렇죠. 다만 합격하는 학생들 기준한다면 아마 3과목 정도는 3등급이었을 것이고 한 과목 정도가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3등급 낮은 100분위와 4등급의 높은 100분위로 조합을 하면 요 정도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기준하면 이제 생명공학 전공이 84.33,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식품영양학 전공 이제 78, 화학에너지공학 78. 여기도 격차로 보면은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낮지만 한 6% 정도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과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상명대 인문계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79 이상은 맞아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79면은 한 3등급 후반? 그렇죠. 한 3.678 사이? 뭐 그 정도 되겠죠. 네. 반대로 이제 상명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평균치 높아요. 지금 84, 83에 가까운 과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평균치를
82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2 면- 편차값이 굉장히 큰 거죠. 82면 3등급 한 중반 정도 되겠네요. 82 정도 되면 진짜 한 3.5 정도. 그러니까 등급 간의 환경은 같은 3등급이라고 하지만 그 100분위 라인업에서 봤을 때는 그 자연계열이 조금 더 좋다. 여기 이제 추합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인문계열에서 이제 추합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지금 경영학부 41명. 아무래도 교차의 영향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학부가 또 32명.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금융학부 26명. 그리고 나머지가 뭐 20명, 뭐 10명대 정도. 반대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추합을 기준으로 하면 컴퓨터 과학 전공이 48명. 가장 많았고,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이 32명. 그걸 빼면은 대다수가 이제 10명 아니면 한 자리 숫자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명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광상명가 라인이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시든 정시든 라인 얘기를 할 때. 근데 이제 광운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좀 독보적이죠.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요 상명가를 이제 다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 광운대가 그래도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여기서 결국은 상명대, 명지대, 가톨릭대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포지션이에요. 과연 얘네가 어떤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 포지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시의 흐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지원 전략을 짤 때 상향이나 적정이냐 하향이냐 뭐 이런 건 또 있지만 결국에는 정시까지 왔을 때 학생들이 과연 상명대는 어떤 애들이 있을 것이냐. 광운대는 어떤 친구들이 쓰느냐. 명지대는 어떤 친구들이 쓰느냐. 가톨릭대는 어떤 친구들이 쓰느냐. 당연히 점수에 맞춰서 쓰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상명대는 일단 한 과목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국수탐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위가 80이 넘어가는 정도 80 정도 이상인 친구들이 쓴다.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 탐구 한 과목이 완전히 망했다. 요거를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럼 이 두 과목을 다 잘 봤다고 하면은 당연히 광운대를 썼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럼 이 친구들의 원래 목표는 상명가가 아니라 그 위인데 탐구를 하나를 조금 실수를 해서 잘 못 봤다. 예,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최소 국숭 3단 라인 정도를 원래 노렸고 기존에 6월, 9월 모의고사 때도 충분히 그 점수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정시까지 와서 실제로 수능을 쳐보니 생각보다 탐구 한 과목이 망했던 경우 거기에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던 점수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최소 국숭 세단이라고 하는 라인을 쓰려면 그래도 80대 중후반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는 갭 차이로 보면 가장 높이 있는 과들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갭 차이가 안 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86? 근데 나 84? 그러면은 뭐 99%까지 계산해보면 붙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를 안 썼다? 그 얘기는 뭐냐?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는 80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으로 해서 다 합산을 해보면은 100분이 70% 컷을 아무리 따져봐도 82, 8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70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최소한 조합이 2등급, 5등급 이 정도의 강적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상명대, 명지대, 가톨릭대라는 대학들이 또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갈리겠죠. 그렇겠죠. 위해서. 네. 그럼 그게 맞느냐? 그래서 명지대로 넘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명지대는 가나다군에 속해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수학이 30, 자연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이 35로 상명대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이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인문계열에서도 수학을 30%로 상명대에 비해서는 반영비율이 좀 높죠. 국어의 반영비율 5%를 낮추고 인문계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 성적이 그래도 좀 되는 친구들을 조금 더 영입하고 싶다. 요런 것들이 조금 적용된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입시 결과 컷을 보면 명지대 나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기준하면 여기는 이제 패션 디자인도 인문에 속해 있어요. 91.0이긴 한데 워낙 패션 디자인 계열 학과에서 실기가 아니면 정시 100%로 반영한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를 좀 빼고 우리가 순수한 인문계열로 봤을 때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 요게 79.33
제일 밑에는 공간 디자인 전공이 77.33인데 아마 패션 디자인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 실기인데 얘네는 정시로 꼽는다. 그러면 순수하게는 인문학부 77.67 정도가 맞는 거다. 다군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이 80.67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았던 건 융합전공 78.67입니다. 지금 편차값만 기준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상명대의 딱 중간값 정도의 지금 대다수 명지대 과대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상명가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으로 붙인 건 아니다. 그 라인에 맞춰서 이름을 붙인 것 같다. 광대를 이제 별도로 생각하면 이제 상명가 이렇게. 뭐 그 정도 느낌이 아닐까.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가톨릭 보실 거잖아요. 명지대와 가톨릭대는 또 비교를 해보면 네. 맞는데 상명대 명지대는 그 정도 라인. 네. 자연계열 기준 했을 때는 반도체 공학과가 79.67로 제일 높았고 가군 기준 했을 때 제일 낮은 게 토목교통공학부 75.33이었습니다. 나군에서는 전통건축 전공이라고 하는 특이 전공이 있는데 요게 아마 명지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꽤 높죠. 82. 그 다음 일반적인 자연과학, 물리학과 뭐 이런 것들 네. 있죠. 이런 순수한 화학과 얘네가 75.33. 다군 융합소프트웨어학부 84.67. 보시다시피 가나군하고 다군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된다 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다군 버프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인기 있는 학과들은 확실히 컷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추합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명지대 나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미래사회 인재학부 84명, 어문학부 59명, 그 다음에 인문학부, 그 다음 디지털 미디어학과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이 116명, 그 다음에 전공자유 75명, 그 다음에 융합전공 46, 법학과 3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군은 확실히 추합 인원이 많이 나오죠. 위에서 아래로 한 칸 혹은 두 칸 내려서 써야 되는 애들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추합 비율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나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군 라인에서 나는 그냥 너무 밑에 하향 못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명지대 나군을 뭐 하향으로 배치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겠죠. 몇몇 인문계열 학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지금 가군 기준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전기전자공학부 51명,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47명, 그리고 기계산업 경영공학부 40명, 그 다음이 뭐 정보통신, 화공신소재, 토목교통 순이에요. 공학계열 기준 했을 때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들이 배치가 되게 잘 돼 있다. 나군 같은 경우에는 저 전통건축 이해는 자연과 순수 과학계열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철저하게 받쳐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걸 보여주는 게 나군인데 불구하고 99명이나 나오죠. 그죠. 다군은 융합소프트웨어학부에서 19명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다군법부. 우리가 명지대는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연계열이 용인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문계만 서울에 이제 서울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명지대가 이제 재정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명지대 잘 안 쓸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하잖아요. 하면 학부모님도 그렇고 솔직히 명지대가 우선순위 대학은 아니니까 받쳐 쓰는 라인이나 아니면 상향으로 쓰는 라인으로는 명지대를 상당히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있었을 뿐이지 그게 또 대학이 쉽게 망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심리적으로 학부모님 학생들의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생각. 뭐 그렇죠. 남들은 안 쓰겠지. 분명히 네. 틈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쓰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붙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슈가 있으면 그렇죠. 호불호 갈리니까 완전 하향으로 쓰는 라인의 애들들은 선택권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분산되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인서울 중하위권 라인, 소위 광상명가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가톨릭도 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명지대하고 얼마만큼 네. 차이가 나냐. 일단 결론적으로는 명지대보다 윗라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연계열 한해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점수들을 보시면 지금 가톨릭대 가군 인문계열 간호학과 인문계열이 89.67인데
간호에서 인문으로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작용된 거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가, 요 사복심리 사회가 79.0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문계열 컷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걔 밑에 있는 게 특수교육과라고 하는 학과가 77.33이에요. 그러면 편차값은 2%밖에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명지대 기준 했을 때도 편차값 기준하면 2%잖아요. 과가 아무리 많아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같은 급이다. 그러니까 서울이냐, 부천이냐. 여기는 그 정도로 치부해주는 것 같다. 낙은 국제법학 경제행정이 묶여 있습니다. 계열로. 이게 78. 그 다음에 이제 공간소비, 의료, 아동, 식품, 영양의 생활과학계열. 이게 76.67. 신기하죠? 또 2%컷. 내외. 자, 가톨릭의 다군, 경영 79.67. 어문계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요. 76.67. 요 갭 차이가 한 3% 정도. 그러니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아마 좀 특이사항으로 하나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군에 보시면 명지대 경영은 80.67이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대 다군은 경영계열이 79.67. 그러니까 요 다군 버프를 조금 덜 먹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이거 서울 캠이냐, 부천 캠이냐의 약간의 차이점?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닌가.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있다면, 아무래도, 예. 종교재단이니까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종교를 저희가 뭐라고 말을 못해 학생들한테는. 실제로 개신교나 불교나 이러한 재단들에 대해서는 그게 허용되는 친구들일까 안 되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명지대나 이런 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작동 원리로 대다수가 결국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했을 때 다군 버프가 의외로 없었다. 라고 보는 게 맞다. 자연계열 기준하면은 간호학과 자연계열이 제일 높았습니다. 88. 그리고 그 다음 의생명 85.33, 인공지능 80. 자연계열은 가톨릭대 인문계열에 비해서 훨씬 컷들이 높죠. 평균치를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산을 낮춰서 본다 하더라도 한 5% 정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톨릭을 자연계를 쭉 보니까 우선 확실히 가톨릭대가 의대가 있잖아요. 의대가 있다 보니까 다 과들도 다 의대에서 조금씩 파생되는 과? 예, 그런 과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등급 컷이 좀 높긴 하네요. 연계되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의생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군에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80.33. 그 다음에 다군은 이제 바이오계. 그렇죠. 메디컬 소프트웨어나 뭐 바이오 80.67.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순수 자연계열. 화학, 수학, 물리. 요게 77. 근데 여기도 보시면 그렇다고 컷 차이가 많이 나냐? 다군은 3%밖에 안 나요. 그래서 가톨릭 때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다군 버프는 없다 하지만 가나 다군의 평균값은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학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적정하게 분배해 놓은 것 같다. 요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상명대 밑으로 해서 아마 이제 명지대하고 가톨릭대가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나눠서 쓸 수 있다. 입시 결과 컷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상명, 명지, 가톨릭이라는 요 세 학교는 100분위 기준에서 80에서 한 81, 2 정도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합격 라인으로 명지대나 가톨릭대 설정할 거냐, 조금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상명대 설정할 거냐 정도. 대신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 안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 컷에서도 틈새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릴 수 있는 라인업이다. 그래도 인서울 중하위권 라인업에서 추합 기준에서 간단하게 보면 가톨릭 가군에서는 사회과학 계열하고 인문 계열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군 기준에서는 62명, 52명 비슷하게 나왔네요. 다군 51명, 63명.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가톨릭대 라인, 명지대 라인은 위에서 아래로 확실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지향으로 지원하는 학교 라인업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이게 그 추합을 딱 보면 이게 안정인지 적정인지 사야인지가 딱 보이네.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무조건 아니겠지만. 특히 인문계열은 이제 학생들의 선택 권한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서울이 마지막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학교까지 가면 소위 얘기하는
뭐 듣보잡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친구도 있고 그럴 거면 재수하나 이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자연 계열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파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공 기준을 했을 때는 제일 많은 게 인공지능 24명. 뭐 물론 컷도 80이라고 하는 기준 컷이기 때문에 70%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톨릭대 정말 가고 싶지만 좀 허들이 높죠. 근데 나군도 비슷하죠. 29명. 그다음에 다군도 지금 ICT만 108명. 이제 바이오 60명, 자연계열 58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대 다군은 우리가 얘기하는 다군 추합 버프를 받은 거죠. 위에서 아래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에 비하면 가군하고 나군은 그 정도로 많이 쓴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자연계열로 기준을 잡으면 아무래도 대체제들이 좀 많으니까 학교 기준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느냐. 다음은 이제 동덕여대인데 우리가 이제 광상명가인 남녀공학 얘기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동덕여대 라인도 어떻게 보면 요 라인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시는 모르겠어요. 수시에선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정시에서는 솔직히 거의 유사하거나 요거보다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라인.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우선은 동덕여대는 나군 다군에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영어가 각각 30. 자연계열은 거꾸로 수학이 30이고 국어 영어는 25%씩. 그래서 똑같진 않습니다. 그럼 아예 반대 비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로 잘하는 친구들, 자연계열은 수학을 잘하면서 국어 영어가 어느 정도 밸런스 있는 친구들을 요구하는 것 같다 정도. 일단 나군 기준에서 제일 높았던 게 국어국문학과 77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유로피언 스터디즈 74.67. 요 정도면 가톨릭대 지금 밑에 있는 라인업들, 뭐 명지대 중위권 밑에 있는 라인업들하고 지금 딱 걸쳐져 있죠. 바로 밑으로. 그리고 다군 기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컨텐츠가 무려 93이고 문화예술 경영이 89.5인데 이거는 동덕여대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 예능, 방송 이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게 바로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득가 높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점수 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탐구 하나도 망하지 않았다. 원래 점수 나왔는데 동덕여대 영영과 오케이 하듯이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 오케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방송 쪽에 특화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학과들을 3개를 다 썼겠죠, 이런 친구들은. 그렇죠. 그렇게 네.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정말 점수 컷이 매우 높았던 애들은 저 위에 있겠죠. 서강대 그렇죠. 신방과 썼던 애들도 거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왜냐면 다군 확실하게 받쳐서 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동덕여대 학교 이름은 좀 그렇지만 동덕여대 여기 요거는 괜찮아. 여기 또 영양과 애들하고 인맥 라인 맞추면 또 나쁘지 않으니까 그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강대 쓰던 친구도 여기 썼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왜냐면 컷이 93이에요. 앞머리 탐구 한 과목 기준. 네. 그러면 무조건 탐구 1등급 나왔다는 얘기거든. 근데 탐구 1등급이 하나 나온 애가 탐구 하나 5등급 나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잘 본 애들인데 선택권 안에 가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일반적인 동료여대 쓰는 애들 기준으로 하면 경영학과가 일단 1번이다. 자, 그러면 경영학과 79.33이면은 지금 거의 라인업은 나군의 가톨릭대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명지대 지금 나군하고도 유사하죠. 중간값 상위권과하고. 그러니까 절대 낮지 않아요. 동덕여대가. 단지 여대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냥 광상명가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동덕여대 어디에 안 껴주니까. 뭐 성신여대도 그런 좀 아픔이 있듯이 우리가 확실히 여대가 약간 그런 게 좀 아픈 손가락?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조금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걸 뺀다 하면 굉장히 높다. 예, 제일 낮은 게 사회복지인데 77이에요. 진짜 높은 거예요. 이렇게 치면. 왜냐 여기까지 다 3등급이어야 돼요. 무조건 3등급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단은 인서울 동덕여대를 쓸 수 있다. 갈 수 있다. 자연계열은 동덕여대가 요 약대도 약대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얘네가 화학계열 학과들이 특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일단 화장품. 네, 응용학이랑 그렇죠. 화장품 이게 네. 동덕여대 자연계열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과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특화를 좀 잘해놨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학과가 96.33. 그거는 이제 열애 시키고. 응용화학, 그래서 화학이 80.0. 화장품학도 78입니다.
제일 낮은 게 식품 영양인데 이게 76이에요. 그럼 편차값만 기준했을 때 4%밖에 안 나요. 야, 근데 진짜 딱 보니까 뭐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진짜 여학생들이 딱 봤을 때 가장 선호하고 혹할 만한 과들만 딱 모아놨네. 여학생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좋은 학과예요. 예. 그리고 가서 공부했을 때도 상당히 해볼 만한 학과들로 좀 중심이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이제 다군의 자연 계열은 이제 일반적인 IT 계열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자연 계열 학과들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좀 나눠져 있죠. 나눴네. 스타일들이. 그래서 다군에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79로 제일 높았고 마지막이 일반 HCI 사이언스가 77.33 뭐 그 사이에 컴퓨터 정보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편차값은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편차값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한 과목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띄엄띄엄 보고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네. 최소한 탐구 하나는 무조건 2등급 이내는 찍은 애들이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원하는 성적대가 안 나온 애들의 어떤 대안이 되는 학교들이 오늘 제가 일부러 소개해드리는 학교 라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탐구 한 과목들은 어떻게 보면 받쳐 쓰는 라인들 아니면 탐구 한 과목만 갖고 얘기를 하면 깡패인 애들. 근데 이거 하나로는 니네들 솔직히 두 과목 평균인 애들 국sun세단 내가 원래 쓴다.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때 못 쓰는. 지금 이런 애들이 쓰는 학교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영상 나가면 이미 성적표를 다 받아보신단 말이에요. 성적표를 받아보신 시점에서 정말 잘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입시 결과에 환산 점수 다 계산해서 환산 점수까지 내가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올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보셔도 좋겠다. 추합으로 연동을 해보면 이제 나군에서는 추합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영어 전공이에요. 근데 이거 빼면 다 10명대. 다군에서 추합이 제일 많이 나온 과가 어디냐면은 의외로 아동학입니다. 47명.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40명, 문화예술 경영 전공 89.5인데 39명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만큼 애들이 받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위에 있는 학교도 많이 받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도 93인데 12명 나왔어요.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다 위로 도망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군에서는 많이들 쓴다. 자연계열에서는 일단 제일 많이 추합이 나온 게 식품영양학 27명. 근데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약학입니다. 약학이 18명이에요. 96.33인데.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겠죠. 동덕여대 다군 제일 많이 나온 게 컴퓨터. 근데 대다수가 30명이 다 넘어가죠.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다군 버프다. 그렇죠. 오늘 일단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서울여대입니다. 야, 이 서울여대가 솔직히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할 말이 참 많은 학교잖아요, 여기가. 그래요? 저는 왜냐면 딱 보면 등급대가 이거는 그쵸?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입시 컷이라는 100분위 컷만 보시면 말이 돼 하는 지금 컷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여기 이 3과목 어떻게 반영을 하냐? 가장 잘 나온 3과목을 그냥 똑같이 동등하게 계산해 줍니다. 수학과만 수학이 무조건 필수고. 네, 그걸 빼면 인문 자연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여기는 그냥 교차 천국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보면 뭘 느끼냐면 한양대 교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양대 교과 보죠. 네, 한양대 교과 거의 그냥 1등급으로 다 깔리잖아요. 네. 즉, 이 컷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서울여대가 유일하게 인서울 안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대학들 중에서 3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반영해요. 네. 3과목을 반영을 한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이 3과목은 깡패예요. 거기다 또 3과목에다가 탐구도 하나만 반영해.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 수학, 영어, 예를 들어 탐구 한 과목 기준이잖아요. 네. 최소한 이 학교를 지원하려면 일단 영어가 무조건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서울여대 라인을 쓰는데 2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탐구 하나도 제가 볼 때 무조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들어와요. 왜? 서울여대는 지금 이 100분위 컷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이 3과목에 대한 100분위 컷이에요. 70% 컷.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그냥 잘한 거 3과목 합산한 기준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영어를 그냥 1등급이 100점이에요. 똑같이 계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했는데 93이 나오려면요. 3과목이
270점 이상 나와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최소한 각 과목이 93, 9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70% 컷이야. 그러면 93이면은 2등급이야. 둘둘둘이죠. 그렇죠. 둘둘둘이에요. 2등급 찍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탐구 2등급, 영어 2등급의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그렇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인문계열도 마찬가지. 그럼 국어 수학 중에 하나만 2등급 찍은 애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 맞잖아. 그러면 서울여대는 과연 어떤 애들이 썼을 것인가? 저는 이런 친구들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수능을 한 과목을 완전 망쳤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 준비했던 애들. 최저. 그렇죠. 네. 최저. 저도 그렇죠. 그게 핵심. 네. 서울여대에 정시로 들어가는 애들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4분의 1은 수시 6강탈 했는데 그렇죠. 교과 최저로 최소한 3합을 맞추려고 준비를 했다거나 2합 높은 걸 맞추려고 준비했던 애들. 그렇죠. 근데 얘네가 결국엔 정시까지 왔을 때는 최소 한 과목은 버리기 때문에 네 과목 조합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인문계열은 저 이렇게 보면 수학 5등급 미만으로 버리는 애들. 그렇죠. 얘네들은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승부 보고. 그러면 3합 6, 3합 7, 3합 8라인. 그러면 홍익대 원래 교과 최저 맞추려고 했던 애들. 그렇죠. 종합 최저 맞추려고 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능을 봤는데 여의치 않게 국어 시간에 멘탈 나가서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한 과목을 진짜 완전히 그냥 조금 서운하게 봤던 그런 친구들이죠.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 그 하나 빼고 퍼펙트. 아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 빼고 퍼펙트. 이게 세 과목만 잘하면 갈 수 있어요 하면은 되게 3등급 대인 친구들 있죠. 세 과목이 3, 3만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서울여대 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3등급 3개로는 서울여대를 안착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요거는 좀 따로 보면 일단 추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추합만 봐도 많이들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냥 추합 얘기만 할게요. 네, 추합만 얘기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추합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이 컷은 솔직히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의미가 없죠. 왜냐, 결국엔 나중에 다 환산수수 계산을 해봐야 그렇죠. 돼요. 그러면은 뭐 3, 2, 2 이런 친구도 붙겠죠. 근데 여기는 추합으로 봤을 때도 보세요. 가군인데 지금 경영학과 81명, 언론영상 61명, 아동 74명, 사회복지 48명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 다 군 같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라인업으로 썼다. 세 과목 92인데 네 과목 기준으로 하면 80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추합으로 붙은 애는 다 어디를 갔을까? 최소 상명대, 명지대, 가톨릭대 라인하고 동덕여대하고 비교해봤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광운대 정도 그렇죠. 라인업을 비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아니면 정말 몇몇 뭐 언론영상학과, 교육심리학과는 원래 다 잘 봤는데 그냥 썼던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동덕여대처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요 정도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얘네는 특이한 애들. 다 잘 봤는데도 선택권을 갖는 애들. 여대에서는 그래도 이런 과들도 메리트 있으니까. 근데 요 밑에는 솔직히 워낙 대체할 수 있는 학교나 과들이 많으니까 정말 여의치 않게 한 과목이 원래는 국수무세단이나 그 위를 노렸는데 도저히 점수컷이 안 나와. 이 과목이 너무 나가리가 돼가지고. 진짜 한 과목이 완전 빠그라진 거죠. 내가 볼 때 특히 수학이 다 빠그라진 거야. 수학에서 답이 없는 애들. 그렇겠죠. 아니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착각. 원래는 될 수 있는데 판단했을 때 수학이 4등급이야. 근데 4등급으로 어떻게 내가 거기를 써?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다들 그래요. 수학도 붙을 수 있는 애들. 막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과목이라고 해서 만만해 보면 안 된다. 자, 나군 보세요. 자율전공 임무 나군이야. 나군대 106명. 얼마나 위에 있는 애들이 받쳐 쓰고 세 과목 깡패 애들이 무조건 썼겠어요. 그렇죠. 자, 다군 보세요. 다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뭐 100명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전체적인 평균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60명이 넘어가는 과가 국어국문, 경제, 행정이에요. 요 라인에서 중하위권 라인에서 심지어 여대라는 거를 주목하죠. 여대인데 이런 정도 나온다? 여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여대 여기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쓰는 거야. 점수 되는 애도 다군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무조건 일단 가야 된다.
요 개념을 갖는 거죠. 여기에 50명 보세요. 영어 영어도 50명이죠. 40명대 보세요. 1월 뭐 부럽 장난 아니에요. 기독교 학과가 19명인데 심지어 기독교 학과 점수 컷이 89.67이야. 기독교 학과가. 이거는 말을 다 한 거야. 그렇겠죠. 네. 자연계열 볼게요. 자연계열 추합 보세요. 가군, 식품, 응용 시스템 95. 15명. 네. 나머지 다 40명, 30명대. 나군, 자유전공, 자연계열인데 36명. 좀 적게 나온 것 같죠? 근데 컷을 보세요. 95.17이야. 세 과목 평균이. 이 말이 되냐고. 다군 기준하면 화학생명, 환경과학부 121명. 근데 92.43인데 121명. 그 다음 원예 생명 조경학 68명. 근데 90.67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 과목이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라인이 아니다. 그렇죠. 셋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최저조합으로 최저는 맞췄지만 결국 내신이 안 돼서 정시까지 온 그렇죠. 삼합 깡패들, 삼합 라인 애들, 얘네들한테는 여기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수능 준비했는데 수능에서 무조건 한 과목은 망한 애들, 다만 나머지 세 과목 깡패인 애들, 세 과목 깡패, 초깡패, 최소 둘둘둘.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그냥 잘 본 애들, 잘 본 애들인데 답은 나 안정 그냥 써야 되겠다. 일단 받쳐놓고 쓴다. 대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전략 쓸 수 있죠. 가나군의 중간값은 없다. 그렇죠. 아예 가나군 나 중간값 없이 가나군 상향 쓰고 그냥 서울여대 나 세 과목을 무조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라인 잡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군의 화학, 생명, 환경, 과학부면 92잖아요. 세 과목이 90이잖아.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보는 건 나군 다 95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기준하면은 뭐 한 과목 망했. 난 그렇게 생각도 안 해. 그냥 다 잘 잘 나온 돼. 애들이 가군 라인 낼 때 무조건 우주 상향 쓰고, 다군도 나 요거 미만이면 안 써. 근데 나군 서울여대 뭐 서울에 있잖아. 뭐 여대잖아. 나쁘지 않아. 지리적으로도 뭐 괜찮아. 쏘쏘해. 그러면 받쳐 쓰는 거죠. 그죠. 요런 친구들이라 봐요. 그러니까 세 과목이니까 제가 한 과목 망했고 나머지는 그냥 어중뛰기에 뭐 333 나왔어요. 뭐 서울여대 될까요? 일단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요 5개의 대학들은 일단은 받쳐 쓰는 라인들.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니면 수평관계 라인에서 받쳐 쓰면서 들어오는 라인들이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점수 컷이 조금 애매한 친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지만 불구하고 조금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성적표 나오셨으니 신중하게 다양한 학교들 입시 요강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성적도 전부 요즘 홈페이지에 다 계산하는 산출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하루에 한 학교씩만 확인하셔도 3주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최소 20개의 대학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는 시간만 충분히 들이시면은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하루에 한 학교씩 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춰서 환산 정도 계산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참고 입시 결과 값으로 충분히 따져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싼 돈을 들이는 컨설팅보다는 진학사 같은 사이트, UA 사이트에서 그거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한 칸, 두 칸 라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을 하세요. 저는 정시에는 그렇게 돈 쓰시는 게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실 만한 정보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이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